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은 매번 나오는데 왜 사고가 반복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소방관들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네, 업무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소방관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300명대에서 지난해에는 1,336명으로 이 10년 사이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순직한 소방관은 이번 문경 화재 현장 희생자 2명을 포함해서 모두 45명에 이릅니다. 한 해 4명꼴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위험한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붕괴 위험이 있었는데 소방관들이 무리하게 투입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재 현장 지휘 절차를 보면 이 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게 1순위입니다. 구조 대상자가 있는지는 그 다음 순위로 현장 지휘관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소방관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대응 절차도 있는데 왜 안 지켜지는 건가요? 네, 미국의 규정만 봐도 왜 우리는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투인 투아웃이라고 해서 현장에는 최소 2명이 같이 들어가서 서로 볼 수 있거나 목소리로 교신할 수 있는 거리에 붙어 있어야 하고 이 밖에는 최소 2명의 예비대원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사시의 동료 소방관을 구할 구조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규정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워낙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현장 재량에 맡기는 겁니다. 이런 큰 재난 현장에서는 전부 다 자기 일을 하기 바쁩니다. 동료를 구출하기 위한 임무가 주어지지 않는 한은 대기를 하다거나 장비를 점검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에 빠졌을 때는 저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대원이 없는 거죠. 참 답답한데 말이죠. 정부나 정치권은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소방관들의 위험수당을 현실화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색 구조에 필요한 무인 로봇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위험수당은 행안부가 올해 안에 2배로 올리겠다고 했고 첨단 장비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약속했던 겁니다.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정치권이 면피용으로 재탕 대책만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물론 목숨 걸고 이제 구조하는 게 소방관들의 임무겠습니다만 이들의 안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시급해 보이네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